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장기요양병원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혹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요양병원 선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병원의 이해. 먼저 요양병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일반 병원과는 달리 입원 기간이 길고 재활과 요양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실까요? 첫째,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으로 인한 중풍 환자분들입니다. 급성기 치료 후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둘째, 치매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분들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입니다. 넷째, 안말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의료법에 따라 30일 이상 장기 입원이 가능하며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요양병원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고 시설 수준이 다르며 의료진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요양병원의 종류와 특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병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문 재활형 요양병원. 첫 번째는 전문 재활형 요양병원입니다. 이 유형의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재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신 재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뇌졸중, 척추 손상, 골절 후 재활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이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전문 의료진의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입원료가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인실의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 시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확인하세요. 물리치료실의 규모와 장비를 직접 확인하시고 하루에 몇 회, 얼마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환자 대비 치료사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개별 치료 계획이 수립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양형 의료기관. 두 번째는 요양형 의료기관입니다. 이 유형은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재활보다는 안정적인 요양과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치매 환자, 만성질환자, 말기 환자 등 지속적인 의료 관찰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장점은 전문 재활형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루 입원료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장기 입원 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정적인 의료관리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 인력이 전문 재활형보다 적을 수 있고 최신 의료 장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원을 확인하세요. 법적으로는 의사 1명당 환자 80명, 간호사 1명당 환자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비율이 좋은 곳이 더 좋겠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협력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식사의 질과 영양관리 체계, 청결 상태와 냄새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인 전문병원. 세 번째는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이 유형은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파킨슨병,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고령의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장점은 노인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친화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비슷한 또래의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환자의 경우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 시에는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회 방지 시스템 등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작업치료나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케어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유형별 비교 정리. 자, 이제 3가지 유형을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재활형을 선택하세요. 비용은 높지만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요양과 관리가 주목적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요양형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령이고 노인성 질환이 주된 문제라면 노인 전문 병원이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향후 목표,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싼 곳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3. 실제 병원 선택 시 체크리스트.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으니 이제 실제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 확인. 첫째, 의료 인력입니다. 상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일 회진을 도는지, 주말이나 야간에도 의사 당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간호 인력의 수도 중요합니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있는지도 체크하시고 영양사와 사회복지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시설과 환경. 둘째, 시설과 환경입니다. 병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1인실, 2인실, 다인실의 구조와 청결 상태를 보시고 환기가 잘 되는지, 채광은 좋은지 확인하세요. 화장실과 욕실이 병실 내에 있는지 아니면 공용인지도 중요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재활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의 규모와 장비를 확인하세요. 낡은 장비만 있는지 최신 장비가 있는지 보시고 실제로 치료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관찰해보세요. 식당이나 휴게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환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습니다. 의료 서비스.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질입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물어보세요. 기상, 식사, 치료, 활동, 취침 시간이 규칙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개별 치료 계획이 수립되는지,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지 확인하세요.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응급실이 있는 협력병원이 있는지,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식사와 영양. 넷째, 식사와 영양 관리입니다. 식사를 직접 맛볼 수 있다면 맛을 보세요. 영양사가 관리하는지, 환자 개별 상태에 맞는 식단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시고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특수 식단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식사 시간에 방문해서 실제 배식 상황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염 관리. 다섯째, 감염 관리입니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객 출입 통제가 잘 되는지, 손 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환자들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시설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분위기와 문화. 여섯째, 병원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세요.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대하는지 보시고요. 환자들의 표정도 관찰하세요. 편안해 보이는지 아니면 불안해 보이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4. 비용과 보험 마이너스 건강보험 적용.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과 보험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본 원리. 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본인 부담률은 환자의 상태와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체계.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일반 병원과 다릅니다. 코호트 격리 입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군부터 7군까지 분류됩니다. 1군은 가장 중증 환자로 의료적 처치가 많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절개관이 있거나 경관 영양을 하거나 욕창이 심한 경우입니다. 1군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약 20%입니다. 2군, 3군으로 갈수록 의료 필요도가 조금 낮아지며 본인 부담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6군, 7군은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로 분류되며 본인 부담률이 60% 정도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원 기간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입원 후 60일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61일부터 180일까지는 본인 부담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181일 이상부터는 더 높아지죠. 이는 장기 입원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의 입원 기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 비용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풍으로 입원하신 환자분이 2군으로 분류되었다고 가정해볼까요?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하루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1인실이나 2인실 사용료,
특수치료나 검사, 간병비 등이 비급여로 추가됩니다. 간병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0만 원, 간병비 200만 원, 기타 비급여 50만 원 정도 해서 총 34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시이고 환자의 상태, 병원의 등급, 병실 종류, 치료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고 고소득층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580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200만 원인 가정에서 1년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비, 상급병 진료 등은 제외되는 것이죠. 비용 절감 팁, 비용을 절감하는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인실을 이용하면 상급병 진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는 좀 포기해야 하지만요. 둘째,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체력과 시간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겠죠. 셋째, 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병원인데 간병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권유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의사에게 확인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체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5. 민간 실손보험 활용.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손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기본 개념.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손보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기준. 실손보험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도수치료, 주사치료, 비급여 항목 대부분이 보장됩니다.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1세대보다는 보장 범위가 좁지만 여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상품으로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4세대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상품으로 보장 범위가 더 축소되었습니다.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요양병원 입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보통 80%에서 90%까지 보장됩니다.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 10%에서 20%를 제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실손보험에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보장되지만 상품에 따라 한도와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1세대는 90% 보장, 3세대와 4세대는 70%에서 80%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비 보장. 간병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간병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간병보험은 일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실손보험 청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요즘은 모바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청구 시 주의사항. 첫째, 입원 사유가 중요합니다.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 단순 요양 목적의 입원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 병력과 관련된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진단받은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보장이 안 되거나 부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장 한도를 확인하세요. 1년간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병원 이용 내역과 합산해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기요양병원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양병원의 3가지 유형부터 시작해서 병원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활용한 비용 절감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병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이 필요한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의 전문성, 시설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셋째,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더라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실손보험을 적극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요양병원 선택은 단순히 병원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병원을 비교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 영상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